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 중단원의 마지막 소단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끝나면은 통배는 진도는 끝납니다.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냐면은 우리가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는 그 행위를 추출이라고 하고 그 추출해서 만드는 집단을 표본이라고 했죠. 그 표본을 추출한 이유가 뭐였지? 모집단이 너무 커서 그것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를 일일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정보를 우리가 추정하겠다고 한 건데 지금까지 푼 문제는 어땠지? 이미 모평균과 모분산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더라? 맞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그 표본을 뽑는 그 행위를 하는 이유에 대한 그 단원입니다. 실제로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할 겁니다. 정확한 값은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고3 학생들의 요번 모의고사의 평균 점수를 구할 때 당연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수조사라고 해서 전체 수를 싹 다 조사해서 평균을 낼 거기 때문에 추출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출제한 평가원이나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 개인의 호기심으로 조사하고 싶을 때 그때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 점수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 그 중에 랜덤하게 일부를 뽑아서 반드시 랜덤이어야 됩니다. 랜덤하게 일부를 뽑아서 그 학생들의 점수를 가지고 전체 학생들의 평균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랜덤하게 뽑아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과학고 앞에 가가지고 그 설문조사를 돌렸을 때 모의고사 점수를 받았더니 90점이래. 그 학생 내가 한 100명을 뽑았는데 100명의 평균이 90점이래. 이게 X바가 90점이라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 평균이 90점이라 말하면 될까? 안 될 거 아니야. 너무 차이가 클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짜 시골에 여기 공도보다 더 시골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이게 있는 학교 앞에 가가지고 조사를 한다 하면 평균이 너무 또 낮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표본을 추출할 때는 반드시 무작위로 랜덤하게 추출해야 됩니다. 이것도 쉬운 건 아니겠죠. 어쨌거나 무작위로 랜덤으로 잘 뽑았다고 치고 그 평균이 50점이 나왔다고 치자.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50점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무작위로 랜덤하게 뽑았기 때문에 이 숫자가 모평균과 0 택도 없이 떨어지는 값은 아닐 거야. 아마 그 50점에다가 얼마를 뺀 값부터 얼마를 더한 거, 예를 들어서 한 10점을 뺀 값부터 10점을 더한 한 40점부터 60점 사이에 전체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 점수 평균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겠지. 100%는 아니고 대단히 높겠죠. 맞죠? 그래서 이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짜잔 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모평균이 있음직한 범위가 나옵니다. 그 범위를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범위 안에 모평균이 100% 있는 건 아니잖아. 그 모평균이 있을 확률을 신뢰도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 신뢰도와 신뢰 구간을 구할 겁니다. 안 되겠죠? 자, 봅시다. 그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0이고요. 이게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확률, 넓이를 구할 겁니다. 수능에는 이 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에는 반올림에서 2 이렇게 반올림에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1.96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이 값을 외우도록 시킨다면 외우세요. 여튼 0부터 1.96까지 한쪽 넓이를 구하면 0.475가 나오고요. 양쪽 두 개 더해서 곱하기 2 해주면 0.95가 나옵니다. 즉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의 확률이 0.95가 나옵니다. 요까지 이해했죠? 표준 정규 분포표에 확률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 얘는 표준화가 된 거잖아. 표준화 되기 전 단계로 돌릴 겁니다. 그럼 X바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X바의 평균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나눈 게 Z잖아. Z를 이렇게 다시 돌릴 겁니다.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분모 넘겨주고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과정은 이해만 하세요. 한 후에 x바 넘겨주고 부호 바꿔서 m의 범위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m의 범위는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부터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 확률. 2. 0.95라고 나옵니다. 뭐죠? 우리가 아까 상황에서 그 학생들을 일부를 뽑아가지고 추출해가지고 걔네들의 평균을 구했어. 그게 뭐지? 표본 평균이잖아. 표본을 뽑았을 때 걔네들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이잖아. 그 표본 평균이 x바인 겁니다. 그 x바에다가 어떤 값을, 일정한 값을 뺀 거, 더한 거, 이 사이 범위를 만들 거 아니야? 그 어떤 값을 더하고 뺀 거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거라고. 100%는 아니고 얼만큼의 확률로? 그 확률이 0.95, 95%의 확률로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 모평균 m이 있은직한 이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하고요. 그 신뢰 구간의 확률, 이 0.95, 95%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가 95%란 말은 모평균 m이 이 범위 안에 있다는 걸 내가 95%로 확률로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뭔지 알겠죠? 이게 바로 신뢰도, 이게 신뢰 구간입니다. 공식 외우세요. 여기 나오는 공식 외우세요. 지금은 이제 1.96을 했는데 1.96만 쓰는 건 아니고 다양한 숫자들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58도 씁니다. 표준 정규 분포에서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한쪽 넓이가 0.495고요. 그 두 개 더해서 곱하기 2를 하면은 0.99가 나옵니다. 신뢰도가 0.99라는 얘기죠. 그래서 x바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m이 크게 나갔고 x바 플러스 2.58 이거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하는 겁니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신뢰도 99%라고 0.99 됐죠? 근데 신뢰도 99%로 추정할 때는 요 범위 요 좌표를 좀 더 넓게 잡아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보다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가 좀 더 범위가 넓죠? 범위를 넓게 잡으면은 아무래도 그 사이에 평균 m이 있을 확률이 커질 거 아니가. 범위를 넓게 잡으면 넓게 잡을수록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당연한 거죠. 범위를 넓게 잡으면 그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올라가니까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범위를 좁게 잡으면 좁게 잡을수록 신뢰도는 내려갈 겁니다. 해서 이 1.96과 2.58은 수능 기준으로 외우는 건 아니랬죠. 내신에서는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1.96과 2.58은 뭐였냐? 이 표준 정규 분포의 좌표였잖아. 그래서 나는 이걸 Z로 바꿔서 공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 공식을 외우세요. 책에는 K로 나온 데도 있고요. 알파로 나온 데도 있고요. 선생님들마다 책마다 다양하니까 어떤 우리 수업 때는 이게 Z 좌표이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으로 Z라고 쓴 겁니다. 맞지 알겠죠? 이게 신뢰도입니다. 일단 외우세요. 외우고 넘어갑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때 n이 100. 또 파란색이야? n이 100. 표본 평균이 150. x바가 150입니다. 표본 표준 편차. 이게 뭘까요? s입니다. s. 표 제일 앞에 나왔던 거. 선생님, 그 n분의 시그마 제곱은 뭐예요? 요거랑 많이 헷갈리는데 n분의 시그마 제곱은 요거는 그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입니다. 표본 평균 x바의 표준 편차.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입니다. 얘는 그냥 표본의 표준 편차고요. 그러니까 표본을 뽑았을 때 이 집단의 표준 편차가 s. 우리가 앞에 봤던 건 뭐냐?
표본을 다양한 게 뽑았을 때 X바들이 우르르 나올 거 아니야. 평균들이 우르르 나올 거 아니야. 그 평균들을 모아서 다시 표준 편차 구하는 게 시그마 X바입니다. 지금은 표본 표준 편차 S인 겁니다. 일때 걔가 5래. 이상하죠? 우리가 아까 표에서는 S를 봤지만 그 후에 우리가 공식에서는 S를 본 일이 없습니다. 이거 왜 나왔을까요, 이거? 이게 좀 통계의 특징인데, 다른 수학과는 달리, 다른 수학은 뭐 한 개 조금이라도 다르면 못 쓰는데, 통계는 조금 달라도 대충 그러한 경향성을 띠고 있으면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씁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표본을 뽑아서 일부를 가지고 전체의 평균을 추정할 거야. 맞지? 뽑은 걸 가지고 얘 평균을 가지고 전체의 평균을 추정할 건데 그 평균 추정하는 공식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눈치를 챘니? 이게 뭡니까? 모표준 편차죠. 모표준 편차는 뭐야? 모분산의 루트 씌운 거지. 모분산은 어떻게 구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 제곱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평균 구하는 공식 안에 평균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시그마가 포함되어 있어. 되게 이상하지 않니? 이상한 겁니다, 이거.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 구하는 공식 안에 평균을 알아야 구할 수 있는 애가 있다고. 마치 너희 집 어디니? 물었을 때 뭐 경찰서 옆이요. 경찰서는 어디니? 저희 집 옆이요. 이딴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라고.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유도가 됐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모평균 M을 구하기 위해서 모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의 표준 편차 S는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S를 요 시그마 대신 그냥 쓰기로 한 겁니다. 값이 똑같나? 달라. 안 똑같아. 근데 그 큰 차이가 아니어서 써도 별 문제가 안 생긴 모양이야. 통계 파트가 좀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통계를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자세히 묻지 마세요. 나도 그렇게 배웠어. 그래서 표본 평균이 150, X바 150, 표본 표준 편차는 S인데 그냥 시그마라고 치세요. 안 같지만 그냥 요 통계 파트에서 쓸 수 있습니다. S 나오면은 모표준 편차 시그마로 바꿔 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시그마가 5라고 나온 거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래. 이 신뢰 구간 공식이 X바 빼기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이 Z는 좌표랬죠? 좌표는 문제에 뭘 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 보세요. 신뢰도 95%일 때 좌표를 1.96 쓰라고 돼 있는 겁니다. 맞죠? 신뢰도 99%일 때는 2.58 쓰라고 문제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수능에서는 2, 3 혹은 2.6 정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숫자로 가져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X바 150 빼기 Z 1.96 곱하기 루트 N 크기가 100이니까 루트 100 분의 시그마 5 보다 모평균 M이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두 개 똑같고 부호만 반대입니다. 이 사이에 있을 모평균 M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뜻입니다. 여튼 신뢰 구간은 얘가 답입니다. 얘가. 이름이 구간이기 때문에 구간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수초에서 배웠죠? 150 빼기 1.96 곱하기 컴마 이렇게 쓰세요. 얘는 범위고요. 구간은 이건데 구간이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됩니다. 눈치껏 쓰세요. 99%일 때 신뢰 구간. 참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야 됩니다. 나는 귀찮아서 계산 안 하지만 99%일 때는 1.96 대신에 2.58만 쓰면 됩니다. 150 빼기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100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말이 꼬인다. x바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어느 회사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표준 편차가 20ml인 정규음표를 따른다고 하는데
이게 뭐 표준편차죠? 이미 추출한 음료수 100개, N이 100이고요. 평균 용량, X바입니다. 이 회사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평균 용량 M에 대해서 선생님 여기도 평균 용량 M이고 여기도 평균 용량인데요. 음료수 100개 뽑은 거의 평균 용량이니까 표본 평균. 얘는 전체 음료수의 평균이니까 뭐 평균. 구분하세요. 에 대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래. 신뢰도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X바 빼기 친절하게 95%일 때 Z좌표를 2라고 쓰라고 돼 있죠. 너무 감사한 출제자입니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130 플러스 Z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러면 이 범위 나오죠? 이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인지 세주면 되는 겁니다. 맞죠? 알겠죠? 잠깐만. 일단 이 두 개 가지고 그 두 개 넘겨서 학생 문제 두 개를 먼저 풀고 다시 들어오세요.